안녕하세요, PT입니다. 오늘은 아주 좀 특별한 보조 배터리 리뷰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스타링크 미니 전용 보조 배터리입니다. 여러분, 스타링크가 뭔지는 다 알고 계시죠? 스타링크는 일론 머스크가 구축한 위성 인터넷의 일종으로 저궤도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서 지표면 어디서든 인터넷이 되게끔 하는 서비스죠. 근데 그걸 하려면은 당연하게도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위성 접시 안테나가 필요합니다. 이 안테나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바로 스타링크 미니라고 해서 휴대성에 되게 집중한 타입이거든요. 크기가 보시다시피 거의 A4 용지만 해서 백팩에 들어가는 되게 작은 사이즈이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는 안테나가 따로 있고 그 옆에 공유기를 따로 둬야 하는 반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인공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는 수신하는 안테나와 와이파이 공유 기능이 합쳐져 있어서 하늘만 뚫려 있다면 전 세계 어디서든 초고속 인터넷이 가능한 그런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제가 미국에서 테스트를 했던 그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스타링크 미니가 휴대성에 집중한 모델이라고는 하는데 가장 큰 단점이 전원 공급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스타링크 미니 같은 경우에는 뒤집어 보시면 바로 알 수 있는데 C타입 포트가 없어서 여기 보이는 DC 타입 포트에다가 DC 케이블을 연결해서 전원을 공급받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전용 전원 어댑터이고 여기도 보면은 DC 플러그가 있잖아요. 여기 보이는 전용 DC 케이블을 꽂고 반대편에도 얘를 꽂은 다음 얘를 이제 콘센트에 꽂아야만 스타링크 미니의 전원이 들어오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면은 콘센트가 없는 곳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야외에서는 스타링크에 어떻게 전원을 공급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게 보조 배터리인데요. 일단은 보조 배터리는 대부분 C타입 포트가 달려있기 때문에 스타링크 홈페이지에서도 DC to USB-C 타입 케이블을 판매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런 전용 케이블이 있어도 보조 배터리로 이 스타링크 미니를 충전하기가 생각보다 되게 까다롭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친구가 부팅을 할 때 초기에 먹는 전원 입력이 60W에 달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에 맞는 배터리로 추천이 되는 게 맥북용 보조 배터리라고 해갖고 20V에 5A에서 100W짜리 보조 배터리가 추천이 되고 있기는 한데 중요한 게 이런 맥북용 보조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전압 입력이 굉장히 들쑥날쑥합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스타링크 미니 전용 안테나 같은 경우에는 전압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최소 20V 이상의 전압이 꾸준히 들어가야만 얘가 정상 작동을 하고요. 조금이라도 전압이 내려가면은 바로 회로보를 위해 꺼지면서 무한 재부팅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 가솔린차 같은 경우에도 시가잭에다가 콘센트 같은 걸 만들었고 얘를 연결시켜 주려는 시도도 있긴 한데 상용차 같은 경우에는 전압이 12V까지는 들어가거든요. 근데 뭐 시동을 켜거나 시동을 끄거나 혹은 내부 상황에 따라서 전압이 12V에서 11V로 1V 정도만 내려가도 얘가 갑자기 무한 재부팅이 되고 켜지지가 않아갖고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을 구성하는 데는 생각보다 조금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스타링크 전용 보조 배터리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제품이 픽투사의 링크 파워 2 제품이고요. 보고 있는 것처럼 종이로 만든 박스 위에 독특한 QR코드가 인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QR코드가 외부에서 앱 같은 거를 통해 갖고 이 배터리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QR코드가 박혀 있는 것 같고 제품 자체를 한번 열어보면 뭐 제품 매뉴얼을 다운로드해서 확인하시라라고 하는 QR코드가 하나 더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오, 묵직한데? 일반적인 보조 배터리가 직사각형으로 생긴 것에 비하면 약간 좀 독특하게 생긴 모양의 배터리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케이블이 있겠지. 여기에는 케이블을 열어보면 스타링크와 이 보조 배터리를 연결시켜주는 아주 짧은 형태의 전원 어댑터가 하나가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정체를 알 수 없는 두 개의 케이블이 보이는데 이거 조금 이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 외관 잠깐만 설명하면은 이 외관이 되게 독특하게 생겼잖아요. 직사각형 모양이나 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일반적인 보조 배터리와 다르게 사다리꼴 모양의 보조 배터리가 되어 있고요. 여기 있는 이 은색 부분은 알루미늄 재질로 나중에 이 배터리가 열을 많이 받았을 때도 열을 빠르게 방출하기 위해서 방열판 같은 금속 재질이 붙어 있다고 하고요. 반대편은 아무런 문양이 없는 그냥 하얀색 플라스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 재질 자체가 만져만 봐도 굉장히 질기다, 내구성이 좋은 건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DC 전원 입력 단자가 있어서 앞서 액세서리로 소개해드렸던 이 케이블을 여기 이렇게 꽂고 얘를
여기에 넣으면 되는데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고무 재질이 보이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를 열면 이렇게 단자가 하나 보이거든요. 참고로 이 보조 배터리는 얘를 충전시킬 수도 있지만은 다른 제품으로부터 전원을 입력받을 때 쓸 수 있는 전용 케이블 입력 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앞서 설명드렸던 DC 입력 단자 같은 걸 넣으면 얘를 충전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뒤집으면 여기가 되게 재밌는데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은 얘가 전원 버튼이고요. 누르면 이 LCD 디스플레이에 이렇게 전원이 입력되어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얘는 뭐냐면은 여기 C타입 케이블 포트가 있고 다른 하나는 DC 포트가 있잖아요. 두 개가 기능이 좀 다른데 여기 보이는 이 C타입 케이블은요. 얘를 충전도 할 수 있고 여기서 케이블을 꽂아서 스마트폰이나 다른 제품들을 충전할 수 있게 하는 얘는 입출력 포트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DC 포트는 입력만 가능해요. 얘를 충전할 때 빨리빨리 충전을 하면 여기다 꽂고 충전하라는 거죠. 재밌는 게 이 친구의 용량인데 용량이 딱 99W씩. 저희가 비행기를 탈 때 비행기에서 기내 수화물로 실을 수 있는 배터리의 한계가 딱 100W씩까지거든요. 99W씩 27,500mAh의 용량이 여기 안에 내장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이 정도면은 이 스타링크 배터리를 대략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얘를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할게요. 되게 단순한데 여기 보이는 좀 스타링크 미니 안테나에는 이런 세워둘 수 있는 이 거치대가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거치대 같은 경우에는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어요. 얘를 들어서 빼면 빠집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보고 있는 배터리를 꽂으면 되겠죠. 여기에 홈이 나와 있고 여기 돌기가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이는 이 돌기를 여기 보이는 홈에 맞춰서 꽂으면 됩니다. 근데 그 전에 해야 되는 게 얘랑 얘를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 포트에다가 DC 케이블을 꽂고 반대편에 여기 보이는 DC 입력 포트에다가 얘를 연결을 해요. 그러면 이 돌기를 여기 보는 홈에 꽂기만 하면 됩니다. 되게 쉬워요. 그냥 이렇게 해서 끝이야. 뭐 딸깍 소리도 안 나고요. 벌써 끝났습니다. 이러면은 어지간해서는 빠지지가 않는 상태로 연결이 돼요. 옛날에는 여기다가 막 케이블도 달고 콘센트도 달고 했다면은 저희는 그냥 이 상태로 바로 하늘에서 쏟아지는 위성 인터넷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다음부터는 여기 보이는 이 LCD 모니터를 통해서 여기에 전력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남은 전력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그냥 땅바닥에 둘 수는 없잖아요. 이런 스타링크 같은 제품에는 위성 신호를 하늘에서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얘를 공중에 띄우거나 최소한 지면에서 몇 센티미터는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조 배터리의 뒤에는 4분의 1인치 나사산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삼각대 같은 경우를 이렇게 하면 곧바로 얘를 세워서 원하는 위치에 맞게 장착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만약 여기가 하늘이 뚫려 있는 장소라 치면은 여기는 곧바로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을 이용해서 와이파이 존이 생성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 보조 배터리를 위한 앱이 따로 있습니다. 보통 캠프 같은 데서 이런 안테나를 설치를 하잖아요. 그럼 이 안테나가 처음에는 신기하긴 한데 나중에는 되게 걸리적거리니까 텐트 저기 바깥에다 치운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문제가 있죠?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지? 내가 이거 언제 갈아줘야 되지? 이런 걸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나오는 게 이 친구의 남은 배터리량을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인데 그 기능이 이 파워링크 2에는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아까 봤던 그 QR코드 있죠? QR코드를 찍으면 이렇게 웹앱이 뜨고요. 얘를 누르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웹앱에다가 이거를 블루투스로 연결을 하면은 이 블루투스 신호를 입력하라고 뜨잖아요? 그럼 블루투스 신호가 여기도 뜹니다. 그래서 여기 본 이 숫자를 여기다 입력하면은 얘랑 얘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지금 보면은 되게 명확하게 이 각가지 정보들이 뜬 걸 확인할 수 있죠. 아까 99%였는데 여기 계속 전력을 주니까 95%까지 떨어졌고요. 그걸 와트시로 표현하면 93W시가 남은 상황입니다. 남은 배터리 시간이 이 정도 속도라고 하면 너 3시간밖에 안 남았다잉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사용되고 있는 포트는 DC 포트인데요. 이 DC 포트가 31.7W의 전력을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타링크 미니 제품 같은 경우는 거의 20V에 달하는 전력을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꽤 높은 양의 전력을 소비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현재 대략 14W 정도 15W를 먹고 있으니까 대략 5시간 정도를 쓸 수 있어요 라고 지금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에다가 지금 보이는 얘를 꽂고 이렇게 충전을 하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C타입 포트에도 전력이 소비되고 있음이 뜨고요. 이 아래로 내려보면 지금 C타입 포트도 20W의 전력을 빨아먹고 있는 게 바로 뜹니다. 여기 보이는 이 C타입 포트로 전력이 최대 65W까지 출력이 되고요. 여기 밑에 있는 DC 포트로도 최대 65W까지 전원 입력이 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강력한 배터리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 더 꼭 설명을 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항상 야외에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보통 야외에서 햇빛이 너무 강하거나 혹은 바깥이 너무 추우면은 배터리가 너무 빨리 뜨거워지거나 혹은 너무 차가워지면서 배터리의 성능이 일정하게 나오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 보조 배터리를 통과를 해서 얘한테 직접 전원을 입력해야 되는 순간이 생겨요. 바로 그런 상황을 위해서 이 보조 배터리는 바이패스 모드를 지원을 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이게 너무 뜨거워져서 얘가 전원이 안 들어와요. 그런 상황에서 앞서 보였던 여기 있죠? 여기다가 얘 꽂고 얘 있잖아요? 얘 이렇게 꽂고 반대편에 있는 이 콘센트 같은 경우를 그냥 벽에다 꽂으면은 이 배터리를 통과하지 않고 바이패스 모드로 이 위성에게 직접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좋은 게 뭐가 있냐면은 보통 이렇게 선을 길게 해놓으면은 걸려 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걸려 넘어질 때 막 다 걸려갖고 스타링크 안테나도 망가뜨리고 보조 배터리도 터뜨리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으악 넘어져도 그냥 이대로 그냥 빠질 수 있도록 얘의 고정된 위치가 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마그네틱 설계가 되어 있는 점도 굉장히 잘 만든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스타링크 미니도 그렇고 대부분의 스타링크 제품들은 시속 약 50km까지는 이동하면서 인터넷을 쓸 수 있게 돼요. 차에다가 얘를 설치를 하죠. 그러면은 차에서 이 상태 그대로 차 위 지붕 같은 데 얹어두고 차 안을 와이파이 존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차량 천장에 부착할 수 있는 부착형 제품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얘 연결하고 얘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차량 안쪽에다 부착하면은 얘가 끊임없이 신호를 받으면서 인터넷을 즐길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아직까지 좀 생소한데 미국이나 혹은 다른 스타링크가 많이 대중화된 국가에서는 이런 보조 장비들에 대한 관심이나 니즈도 올라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스타링크 미니 제품은 아마 2월 중에 이마트 같은 곳에서도 제품이 판매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캠핑에 관심 있거나 혹은 거의 드물기는 하겠지만 국내에서 인터넷 환경에 자유롭지 못한 곳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스타링크 미니 제품과 함께 이런 보조 배터리 제품들이 있다는 사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실내에서만 간단하게 리뷰를 했기 때문에 이 제품을 가지고 실제로 제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밌는 콘텐츠를 준비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혹시나 막 댓글로 무인도에 가서 되는지 알아봐 주세요 이런 댓글 남기지 마세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영상 마칩니다. 끝! 진짜 무인도는 안 가요. 여튼 그렇습니다. 바이.